당신 남편과 헤어져요.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설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데도 그 소리는 나를 반기지 않았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불을 켰는데 전등의 빛이 방 안을 채우는 속도가 내 마음을 따라오지 못했다. 나는 늘 그렇듯 외투를 벗어 걸고 손을 씻고 거울을 한번 바라봤다. 거울 속에 나는 피곤해 보였다. 피곤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무언가가 조금씩 닳아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말하면 편하겠지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내 하루가 늘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가서 생기는 마모 같은 것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고 그 순간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결국 나는 문을 닫고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다. 배가 고픈데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물이 소리를 내며 가라앉을 때 나는 이상하게 안도했다. 누군가 내 안을 조용히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였다. 싱크대 위에는 아침에 대충 헹궈 놓은 컵이 남아 있었다. 그 컵은 내가 얼마나 서둘러 하루를 시작하는지 말해주는 증거 같았다. 나는 그 컵을 손에 쥐고 문지르며 물때를 떼어냈다. 손끝이 차갑고 거칠었다. 그 손끝으로 남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만졌던 날이 언제인지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이 흐릿했다. 마지막이라는 말조차 정확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마지막이 없었다. 대신 서서히 줄어드는 횟수와 서서히 줄어드는 말과 서서히 줄어드는 시선만 있었다. 그 줄어듦이 쌓여 어느 순간부터는 없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않게 됐다. 나는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쿠션이 내 몸의 무게를 받아주는데도 나는 어쩐지 떠 있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은 켜지지 않았다. 소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소음이 내 마음을 더 크게 만들 것 같았다. 창밖에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반짝였고 저마다의 집에서 저마다의 저녁이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어떤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날 것이고 어떤 집에서는 아이가 울 것이고 어떤 집에서는 밤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을 것이다. 우리 집에서는 냄새도 소리도 얇았다. 얇다는 말이 어울렸다. 마치 종이 한 장 같은 하루였다. 나는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다. 얼룩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얼룩의 형태를 거의 외우고 있었다. 사소한 것을 외우는 건 마음이 다른 곳에 둘 데가 없을 때 생기는 습관이다. 나는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외우며 살고 있었다. 남편의 셔츠 단추가 하나 느슨한 것. 현관에 늘 신어놓는 구두의 주름. 그가 머리를 말릴 때 수건을 한 번 더 세게 털어 물기를 빼는 버릇.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남아있는 결혼의 증거였다. 증거라고 해서 따뜻한 건 아니었다. 증거는 그냥 증거였다. 나는 결혼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적이 있다. 그때의 나는 참 순진했다. 결혼은 무너지지 않는 대신 그냥 비어갈 수 있다. 비어가는 동안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는다. 소리는 사건이 있을 때 난다. 사건이 없을수록
더 조용히 텅 빈다. 그 텅 빈 조용함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나는 요즘 내가 어떤 목소리로 웃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웃음이 나오는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웃음이 나오더라도 그게 내 것인지 확신이 없어서였다. 누군가에게 맞춰 웃는 웃음이 내 얼굴에 붙어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리모컨을 잡았다가 내려놓았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뭘까?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을까? 결혼하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들은 밤마다 나를 찾아왔다. 하지만 밤마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은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줄였다. 질문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질문이 줄어든 자리에 허기가 들어왔다. 허기는 배고픔과 달랐다. 허기는 누군가의 시선이 그리운 것이었다. 내가 잘 지냈냐고 묻는 목소리가 그리운 것이었다. 오늘 같은 날에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도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채주는 사람이 그리운 것이었다. 나는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부끄럽기도 했다. 중년의 그리움은 사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치든 뭐든 그리움은 내 안에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걸어갔다. 안방은 정리되어 있었다. 정리되어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호텔방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우리는 호텔방처럼 살았다. 각자 필요한 것만 사용하고 각자 필요한 것만 챙기고 각자 필요한 순간에만 같은 공간을 공유했다. 침대 양옆의 협탁은 각자의 물건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의 쪽에는 충전기와 시계와 서류철 같은 게 놓여 있었고 내 쪽에는 핸드크림과 책과 머리끈이 놓여 있었다. 두 개의 세계가 나란히 놓여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옷장 문을 열고 잠옷을 꺼냈다. 부드러운 실크 슬립은 손끝에서 미끄러지듯 흘렀다. 나는 그 촉감이 좋으면서도 슬펐다.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내 몸 위에 놓이는데도 내 마음은 거칠기만 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리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다. 나는 그 흰머리를 뽑지 않았다. 뽑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많아진 나이였다. 나는 얼굴을 씻고 로션을 발랐다. 피부에 손을 대는 순간 차가운 감각이 전해졌다. 그 감각이 왜 이렇게 낯설지? 내 몸인데 내 몸이 낯설었다. 나는 내 몸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 언제였는지 떠올렸다. 의미라는 말이 어색했다.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게 의미가 되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미는 다짐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의미는 관심으로 유지된다. 관심이 사라지면 의미도 사라진다. 나는 그 사실을 늦게 배웠다. 늦게 배운 것들은 되게 잔인하다. 알았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매트리스가 살짝 꺼졌다. 그 꺼짐이 나를 품어주지 못했다. 대신 나는 내 무릎을 끌어안고 잠시 그대로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냉장고가 아주 작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를 지나갔다. 그 발소리는 내게 이상하게 들렸다. 저 사람은 어딘가로 가는구나.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가는 곳이 있나? 나는 늘 여기로 돌아와서 여기서 멈추는구나. 그 생각이 나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늘함은 피부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됐다. 나는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다. 유리창에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그 위로 단지의 불빛들이 겹쳐져서 마치 내 얼굴이 수많은 창문들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 창문들 하나하나에 다른 삶이 들어있을 것 같았다. 나는 내 삶을 창문으로 비유하는 게 싫었다. 창문은 안에서 밖을 보게 하고 밖에서 안을 보게 한다. 그런데 나는 누가 내 안을 보는 게 두려웠다. 내 안이 너무 비어 있어서 들킬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커튼을 닫았다. 커튼이 닫히면서 방이 어두워졌다. 어둠은 내게 익숙했다. 익숙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무감각을 준다. 무감각은 잠깐의 평화를 주지만 결국 사람을 더 텅 비게 만든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알림은 많지 않았다. 가끔 오는 광고 메시지와 단체방의 소소한 대화가 전부였다. 나는 단체방을 열어보지도 않고 화면을 껐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게 두려웠다. 대화를 하면 내 허기가 들킬까봐.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말라버린 사람이라는 걸 남에게 보여주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늘 괜찮은 척을 했다. 괜찮은 척을 하다 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괜찮다는 건 참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참고 있다는 건 어딘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최근에 아주 작은 일에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나도 놀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어도 괜히 긴장이 됐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내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요즘 더 늦게 들어왔다. 그는 바쁘다고 했다. 바쁜 게 사실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바쁘다는 말은 관계를 설명하기에 가장 편한 말이다. 바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바쁨은 면죄부가 된다. 나는 그 면죄부를 너무 오래 받아들였다. 받아들인 만큼 내 마음은 더 조용히 가라앉았다. 가라앉는 마음은 수면 아래에서만 움직인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숨이 막힌다. 나는 숨이 막혀도 웃었다. 사람들은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 나도 내가 잘 사는 줄 알았다. 잘 산다는 건 무엇일까? 남들이 보기엔 멀쩡한 집과 멀쩡한 옷과 멀쩡한 생활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일까? 그렇다면 내 마음은 어디에 포함될까? 내 마음은 서류에 적히지 않는다. 내 마음은 가족 사진에 찍히지 않는다. 내 마음은 식탁 위에 놓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은 늘 가장 뒤로 밀렸다. 나는 그런 내 마음을 오늘은 조금 앞에 두고 싶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니까. 나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켰다. 노란 빛이 방 안에 얇게 퍼졌다. 이 얇은 빛이 내 마음을 조금 덮어줄 수 있을까? 나는 스탠드 아래에 놓인 작은 물건들을 정리했다. 의미 없는 정리였다. 정리하면 마음이 정돈될 것 같았다. 하지만 정리는 정리일 뿐이었다. 내 마음은 정돈되지 않았다. 나는 협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영수증, 약봉지, 메모지, 머리핀. 나는 하나씩 손으로 만지며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그런데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 손끝에 낯선 감촉이 걸렸다.
내 물건들 사이에 끼어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순간 멈췄다. 이 서랍은 내 서랍이다. 내가 매일 열고 닫는 서랍이다. 그런데 왜 낯선 감촉이 있지? 나는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끌어냈다. 처음엔 작은 전자기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손바닥 위에 올려놓는 순간 나는 그것이 휴대폰이라는 걸 알아챘다. 검은색, 매끈한 표면, 화면은 꺼져 있었고 케이스는 새 것처럼 깨끗했다. 내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다. 나는 그 휴대폰을 한동안 바라보기만 했다. 내가 오해하는 걸까? 남편의 새 휴대폰일까? 회사에서 쓰는 업무폰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편했다. 하지만 왜 내 서랍에 들어있지? 왜 전원이 꺼져 있지? 왜 나는 이걸 처음 보는 것 같지? 나는 손가락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된 걸까? 나는 충전기를 찾았다. 그의 충전기는 그의 쪽에 있다. 나는 그쪽을 바라봤다. 그쪽은 늘 그가 정리해둔 것처럼 단정했다. 그 단정함이 갑자기 불쾌하게 느껴졌다. 단정함은 숨김과 닮았다. 감추고 싶은 사람이 더 단정해 보이기도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싫었다.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추하다. 하지만 내 손바닥 위에 있는 이 낯선 휴대폰은 증거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질문이었다. 내가 줄여왔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나는 결국 그 충전기를 가져와 휴대폰에 꽂았다. 휴대폰은 몇 초 뒤 진동도 없이 조용히 깨어났다.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다. 화면에는 잠금 화면이 떴다. 나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다. 비밀번호 입력 창, 낯선 배경화면, 그리고 내 이름이 아닌 어떤 알림의 흔적. 알림은 사라져 있었지만 나는 그 흔적을 봤다. 그 흔적만으로도 내 머릿속에 수십 개의 장면이 동시에 떠올랐다. 장면들은 모두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숨이 목에 걸렸다. 나는 다시 내 손을 바라봤다.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이 떨림이 단지 피로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피로는 이렇게까지 사람을 흔들지 않는다. 나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놓았다. 놓는 순간에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이 작은 물건이 내 삶의 중심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그 휴대폰만 바라봤다. 시간이 지나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열어보면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열어보지 않으면 모른 척할 수 있다. 모른 척하면 지금의 얇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평온하지 않았다. 이미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금은 조용히 번져서 언젠가는 전체를 갈라놓는다. 나는 내 손이 다시 휴대폰으로 가는 걸 느꼈다. 내가 나를 말릴 수 없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면을 쓸어 올렸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인데도 그 행동이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입술 안쪽이 아프게 눌렸다. 아픔이 있어야 정신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다시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 마음을 다독였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시작하지 말자.
지금은 고요한 일상이다. 아직 사건은 없다. 하지만 내 손바닥 위에 올라온 이 낯선 물건이 내 고요를 흔들어 놓았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스탠드 불빛을 조금 낮췄다. 방이 더 어두워졌고 그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났다. 그 빛이 내게 말했다. 너는 이미 알고 싶어 한다고. 너는 이미 외면하기엔 너무 오래 참았다고. 나는 결국 휴대폰을 서랍 안으로 다시 넣지 못했다. 대신 내 옆에 두었다. 내 옆에 두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오늘 밤은 평범한 밤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은 아직 고요하지만 고요가 오래 갈수록 그 다음은 더 크게 무너질 거라고. 나는 그 무너짐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다려지는 것을 느꼈다. 그건 파괴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드디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예감이었다. 멈춰있던 내 삶이 누군가의 숨김 때문에라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나는 그 움직임에 휘말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준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던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너무 오래 비어 있었다. 비어 있는 사람은 작은 불씨에도 몸을 기울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다. 휴대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이 내 밤의 중심이었다. 나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그 질문을 끝내지 못했다. 질문 끝을 맺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나는 질문을 끊고 대신 침대에 눕지 않았다. 나는 앉은 채로 내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가만히 있었다. 집안의 공기는 바뀌지 않았는데 내 안의 공기만 바뀌었다. 평범한 하루가 끝나가는 순간 나는 내가 평범한 사람인 척 살아왔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평범한 척을 하는 데에 지쳐 있었다. 내가 모르는 내 남편의 얼굴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나를 차갑게 만들었다. 그 차가움 속에서 이상하게도 뜨거운 것이 피어올랐다. 그 뜨거움은 분노일 수도 있고 수치심일 수도 있고 외면해온 욕망일 수도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 그래서 나는 그 뜨거움을 그냥 가슴 속에 담아두었다. 담아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뛰었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을 떠올렸다. 집, 결혼, 가족 사진, 일상, 그리고 그 속에서 사라져버린 나. 나는 내가 사라져버린 걸 누가 알아줄까 생각했다. 남편은 모를 것이다. 남편은 내가 사라져도 집은 돌아간다고 믿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람이 사라진 집은 결국 껍데기만 남는다. 나는 그 껍데기 속에서 살아왔다. 오늘 밤 그 껍데기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이 무엇을 드러낼지 나는 아직 모른다. 다만 하나는 확실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그 마음이 나를 무섭게 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순간 나는 이미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바라봤다. 잠금 화면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닫혀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문 안쪽에는 남편의 다른 삶이 있을지 모른다. 문 안쪽에는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내 삶을 바꾸겠지. 나는 문 손잡이를 잡지 않았지만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긴장했다. 그 긴장이 내게 묘한 생기를 주었다. 생기는 행복과 다르다. 생기는 위험과 닮아 있다. 나는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안전이 좋았다. 예측 가능한 것이 좋았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삶이 나를 이렇게까지 메말라가게 만들었다면 나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쪽으로 기울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내 입꼬리를 아주 조금 움직이게 했다. 웃음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시작되기 직전의 표정이었다. 나는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내 손가락을 천천히 폈다. 손가락 끝이 다시 화면으로 향했다. 나는 멈췄다. 그리고 한 번 더 멈췄다. 고요한 일상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아주 작은 물건 하나로도. 나는 마지막으로 창문 쪽을 바라봤다. 밖은 여전히 평온했다. 평온한 밤이었다. 그 평온이 내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멀쩡한데 나만 흔들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달라질까? 내일은 내가 더 강해질까? 그 질문도 끝맺지 못했다. 대신 나는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감촉이 내 심장까지 번져갔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이야기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될 거라고. 아침이 되자 집안은 다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밤새 깊이 잠들지 못한 채로 부엌에 서 있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흐린 햇빛이 싱크대 위에 길게 번졌고 주전자에서는 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다. 이 소리는 늘 같았다. 어제도 그제도 그 이전에도 똑같이 들리던 소리였다. 변한 것이 있다면 이 소리를 듣는 내 마음뿐이었다. 나는 컵에 물을 따르고 커피 가루를 넣었다. 숟가락이 잔 안에서 부딪히는 작은 금속음이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였다. 조용함 속에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확대되어 들린다. 나는 커피 향이 퍼지는 동안 거실을 바라봤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익숙했고 효율적이었다. 셔츠를 입고 시계를 차고 가방을 정리하는 손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안정적으로 느껴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그 효율성이 나를 배제하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그의 하루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식탁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을 지나가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만 오갔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말은 오가지 않았다. 나는 입을 열어야 할지 잠시 고민했다. 어젯밤 내 손 위에 있던 휴대폰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다. 무언가 물어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묻지 않는 것이 편했다. 묻는 순간 관계의 균열이 소리로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물을 한 컵 마시고 시계를 한번 확인했다. 그 시선을 따라 나도 시계를 봤다. 시간은 정확히 흘러가고 있었다. 정확히 흘러가는데 우리 사이에 무언가는 점점 느슨해지고 있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 위에 오래 남았다. 그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서서 간단히 빵을 먹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하지 않게 된 지 오래였다.
각자의 리듬에 맞춰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나는 그 사실을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려 애썼다. 이 정도 거리는 결혼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하지만 설득은 반복할수록 힘이 약해졌다.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나를 설득하는지 변명하는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가 가방을 들고 현관 쪽으로 향했다. 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 배웅하러 나갔다. 습관이었다. 그가 신발을 신고 끈을 묶는 동안 나는 그 옆에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대신 공기를 나누는 데에 그쳤다. 그가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나는 짧게 말했다. 오늘 늦어.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로 짧게 대답했다. 아마. 그 한 단어는 우리 사이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확실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답.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그 소리는 매일 들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현관에 한동안 서 있었다. 문 너머로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상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 거실로 걸어왔다. 커피잔은 아직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김이 사라진 커피는 미지근했다. 나는 그것을 한 번에 마셨다. 미지근한 온도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온도가 지금 우리의 관계와 닮아 있었다. 자극이 없고 기억에 남지 않는 상태. 나는 잔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부모, 차를 몰고 나가는 이웃,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들을 바라보며 내 안을 들여다봤다. 우리의 결혼도 겉으로 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일 것이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는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건강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쌓여 서로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른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 역시 내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묻지 않는다. 우리는 질문을 잃어버렸다. 질문이 사라진 관계는 이야기할 이유도 사라진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쿠션을 정리하며 문득 그의 체온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이 공간에 머물렀지만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나는 손을 내려다봤다. 어젯밤 휴대폰을 들고 있던 그 손이었다. 그 물건은 아직 침대 옆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떠올리는 순간 다시 불편해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가까운 불편함이 있었다. 바로 이 집안에 남아있는 그의 냉기였다. 말하지 않는 공기, 묻지 않는 태도, 돌아보지 않는 습관. 나는 그것들이 우리 사이를 어떻게 시켜왔는지 이제야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그가 늦게 들어오면 이유를 물었다. 언제부터인가 묻지 않게 됐다. 묻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묻지 않는 것은 무관심과 비슷했다. 무관심은 상처보다 조용하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접시를 씻었다. 물소리가 흐르는 동안
어제와 오늘의 장면이 겹쳐졌다. 그가 나를 바라보던 시간,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올리던 시간, 그가 나를 원한다고 말하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오래전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을 멈췄다. 수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하나씩 싱크대에 닿았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식어버린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누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다. 그저 말이 줄어들고 시선이 줄어들고 손길이 줄어들었다. 줄어든 것들은 다시 채워지지 않았다. 나는 젖은 손을 닦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이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가구도 그대로고 사진도 그대로였다. 사진 속 우리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진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돌렸다.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그 문을 바라보며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안다. 우리 사이에는 소리 없는 틈이 생겼고 그 틈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틈 속으로 어떤 일이든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발걸음이 멀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식어갔다. 나는 그 차가움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이 관계의 균열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조용히 자라왔다는 것을. 나는 다시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문 앞에 멈춰섰다. 어젯밤의 고요함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을 것 같았다. 나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잠시 멈췄다. 내 마음 어딘가에서 불편함이 조용히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오늘 하루 내내 나를 따라다닐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다시 하루를 이어갈 준비를 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무 일도 없다는 표정 아래에서 무언가가 계속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냉기가 내 가슴 안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침실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얇게 스며들고 있었다. 이 방은 어젯밤의 공기를 아직 품고 있는 듯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데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어젯밤의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내 손바닥 위에 놓여있던 낯선 휴대폰의 무게, 그 표면의 차가움, 화면 속 잠금창의 무표정한 빛. 나는 그 기억을 밀어내려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얇은 긴장이 몸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를 정리하기 위해 다가갔다. 이불을 털고 베개를 바로 놓았다.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던 행동인데 오늘은 손끝이 조금 느렸다. 시선이 자꾸 협탁 쪽으로 향했다. 어젯밤 내가 내려놓았던 물건이 아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다. 평소처럼 정리만 하고 나가면 된다.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호기심일 뿐이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정리된 침대 위에 서 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나는 결국 협탁 앞으로 다가갔다.
서랍 손잡이를 잡는 순간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열지 않아도 된다. 이건 내 물건이 아니다. 이건 그냥 잘못 놓여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서랍을 천천히 열었다. 나무가 미세하게 긁히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안을 들여다봤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것이 있었다. 검은색 휴대폰, 조용히 놓여 있는 모습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어젯밤과 같은 무게가 손바닥에 실렸다. 이 작은 물건이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질까? 나는 화면을 켰다. 충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는지 잠금 화면이 다시 나타났다. 알림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의 배경과 배열이 낯설었다. 내가 알던 그의 휴대폰과는 다른 구성이었다. 나는 눈을 떼지 못한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지금 열어보면 무언가 알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게 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휴대폰을 다시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이 행동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호기심은 점점 커졌고 동시에 불안도 함께 자랐다. 이것이 단순한 오해라면 좋겠다. 회사에서 지급된 업무용 기기일 수도 있다. 나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을 하나씩 떠올리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각이 움직이고 있었다. 설명되지 않는 위화감이었다. 어제 현관에서 들었던 짧은 대답, 시선을 마주치지 않던 태도, 집안에 남아있던 차가운 공기,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물건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문질렀다. 잠금 해제를 시도하지도 못한 채 멈춰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방 안을 둘러봤다. 여전히 평범한 아침이었다. 시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 커튼은 살짝 흔들리고 있으며 외부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어왔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손안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다. 단지 질문 하나가 생겼을 뿐이었다. 이건 무엇일까? 왜 여기에 있을까? 나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잠시 떨어져 섰다. 마치 거리를 두면 답이 보일 것처럼. 그러나 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은 상상이 떠올랐다. 이 물건이 만들어낼지도 모를 장면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심장은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사건이 아니다. 그저 발견의 전조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작은 발견이 내 하루의 온도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 내 시선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호기심과 긴장이 동시에 가슴을 채웠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열어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한 방 안에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단순히 지나가는 궁금증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휴대폰을 들고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아침 햇빛이 화면 위에 비쳤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확실하게 느꼈다. 평범했던 일상의 표면 아래에 낯선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서랍을 닫지 않았다. 휴대폰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그저 그것을 손에 쥔 채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침묵 속에서 아주 작은 예감 하나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이 발견이 결국 나를 어딘가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아직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돌아오기 어려운 방향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시작일까? 나는 답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순간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 위에 앉아 있었다. 손안에 들려있던 휴대폰의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이 작은 물건 하나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저 화면 하나를 열어보는 일인데 왜 숨이 고르게 쉬어지지 않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몇 번이나 내려놓으려 했다. 하지만 내려놓을수록 다시 손이 향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올라 있었다. 나는 결국 화면을 다시 켰다. 잠금창이 또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아직도 낯설었다. 나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이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그저 회사 일일 수도 있고 사소한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다. 내가 괜히 크게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그 설득은 힘을 잃었다. 화면 속 숫자, 패드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손가락을 들어 몇 가지 조합을 눌러봤다. 익숙한 날짜, 기념일, 그의 생일, 내 생일. 실패였다. 화면은 냉정하게 다시 잠금 상태로 돌아갔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다가 멈췄다. 머릿속에서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그가 가끔 사용하는 숫자 배열. 무심코 말했던 어떤 날짜. 나는 그것을 천천히 입력했다. 순간 화면이 부드럽게 넘어갔다. 잠금이 풀렸다. 그 짧은 움직임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심장이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첫 화면에는 몇 개의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이제 닫아도 늦지 않다. 하지만 이미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천천히 메시지 창을 눌렀다. 대화 목록이 나타났다. 낯선 이름, 저장되지 않은 번호, 몇 개의 문장이 미리 보기로 보였다.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중 하나를 열었다. 화면 속 문장들은 짧고 가벼웠다. 그러나 그 가벼움이 나를 더 깊게 흔들었다. 서로의 하루를 묻는 말, 늦은 밤의 안부, 사소한 농담,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는 어투.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 문장들이 만들어내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가 나와 나누지 않던 말들이 그곳에는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메시지를 위로 넘겼다. 날짜가 이어졌다. 생각보다 오래된 기록들이 있었다.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반복된 시간이었다. 나와 같은 집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던 날들 속에서
이런 문장이 오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손을 멈추지 못했다. 더 확인해야 할 것 같았다. 더 보면 더 괴로워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사진 아이콘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열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결국 나는 화면을 눌렀다. 몇 장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그 속에는 내가 모르는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밝게 웃는 얼굴, 낯선 공간, 나와는 공유되지 않았던 시간의 흔적.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나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내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소리는 실제로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했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몸을 기대며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숨이 깊게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나는 손등으로 입을 가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부끄러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었다. 명확한 기록이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관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가장 크게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침대에 누웠다.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바뀌었다. 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눈앞이 잠시 흐려졌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아니고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상태였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바닥만 바라봤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조금 지나 숨이 다시 고르게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 무언가 결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바라봤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나의 믿음이 깨진 증거처럼 보였다. 나는 화면을 끄고 조용히 내려놓았다.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밖에서는 여느 때처럼 자동차가 지나가고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의 중심은 이미 이동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순간이 단순한 발견이 아니라 전환점이라는 것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잠시 힘을 잃은 듯 흔들렸다. 그러나 곧 균형을 잡았다. 충격 속에서도 이상하게 머릿속 한쪽은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느껴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느리게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감정의 이름은 아직 붙이지 않았다. 다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만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열었다. 밝아진 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또렷하게 생각했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는 방향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나조차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했다. 이제 나는 이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사실만이 지금의 나를 붙잡아주고 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 위에 길게 퍼지고 있었지만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고 가슴 안쪽은 묘하게 텅 비어 있었다. 조금 전까지 확인했던 화면 속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아 보았다. 그래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그의 말투, 그의 관심, 그의 시선이 향했을 누군가의 존재. 그것들이 하나의 장면처럼 이어지며 나를 흔들었다.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숨이 빠져나가면서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쿠션이 몸을 받쳐주었지만 편안하지 않았다. 몸이 가벼워진 것도 무거워진 것도 아니었다. 그저 비어버린 상태였다. 허무라는 말이 이런 것일까? 무언가 잃었다고 느끼기보다 애초에 잡고 있던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의 감각.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바라봤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왔는지 떠올려 보았다. 집안을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하루를 챙기며 보냈던 시간들. 그 모든 시간이 갑자기 의미 없이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어디서부터 틀어졌을까? 내가 무심했을까? 내가 매력 없었을까?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존재였을까?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답이 없는 질문은 사람을 더 작아지게 만든다. 나는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자존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부서지는 과정이었다.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의심은 조용히 퍼져나갔다. 나는 고개를 들어 거실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다.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 그 속에 나는 자신감 있어 보였다. 그 웃음이 진짜였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시선을 돌렸다.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현재의 빈자리를 더 또렷하게 보여줄 뿐이었다. 분노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감각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선명해졌다. 왜 나였을까? 왜 나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마지막에야 알게 되었을까? 그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부딪히며 뜨거운 감정을 만들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눌렀다. 아픔이 느껴졌다. 그 아픔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적어도 내가 아직 무감각해진 것은 아니라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노는 오래 유지되지 않았다. 분노 뒤에는 다시 공허가 찾아왔다.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벽도 가구도 사진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를 위로할 말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나를 바라봐주는 시선 하나.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손길 하나. 그런 것들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손을 얼굴에 올렸다. 피부가 차갑게 느껴졌다. 거울 속의 나를 떠올렸다. 시간이 지나며 변해온 모습. 그러나 변한 것은 외모만이 아니었다. 나는 점점 스스로를 뒤로 미루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의 필요를 우선하고 누군가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묻고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나는 얼마나 남아 있을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침대 위에 놓인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지 않았다. 그저 바라봤다. 이 물건은 단지 확인된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나의 자신감이 흔들린 출발점이기도 했고, 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지금은 더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무너진 상태였다. 더 깊이 내려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몸이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괜찮다. 지금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감정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감정은 지나가더라도 기억은 남는다. 그리고 기억은 사람을 바꾼다. 나는 이미 바뀌고 있었다. 아직 무엇으로 바뀌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전의 나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지나갔다. 누군가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가 무너지든 흔들리든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움직인다. 그 사실이 나를 더 고독하게 만들었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허무와 분노와 흔들림이 뒤섞인 상태 속에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다. 내가 느끼는 이 공백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그리고 방향을 잃은 사람은 언젠가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된다는 것을, 그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의 정지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이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내 안의 공허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분노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자존감의 균열도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느꼈다. 이 공백은 끝이 아니라 어딘가로 이어지는 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잠시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내 안을 채우고 있던 공허와 무거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더 깊게 가라앉을 것 같았다. 나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았다. 그저 바깥 공기를 조금이라도 마시면 숨이 트일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그 감각이 현실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아파트 복도 특유의 희미한 형광등 빛과 정적이 이어졌다. 발걸음 소리가
바닥을 따라 길게 울렸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낯선 남자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특별히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단정한 옷차림, 평범한 표정, 그러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나는 곧 시선을 피했지만 그 몇 초 사이에 공기가 조금 달라진 듯 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었다. 그는 내 옆에 서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같은 공간에 서 있을 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 그도 따라 들어왔다. 닫히는 문 사이로 잠깐 눈이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더 짧았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작은 파동이 일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층수를 알리는 숫자가 조용히 바뀌었다. 나는 정면만 바라봤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존재감이 낯설었다. 그것이 불편하다기보다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식이었다.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는 감각이 오랜만에 선명하게 느껴졌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다. 나는 먼저 내렸다. 몇 걸음 걷다 보니 뒤에서 그의 발소리가 이어졌다. 현관을 나서며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폐속까지 들어왔다. 나는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걷는 동안 마음이 조금 정리되기를 바랐다. 코너를 돌아 작은 편의점 앞을 지날 때였다.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과 순간적으로 마주쳤다.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봤던 그 남자였다. 서로 잠시 멈췄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가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유 없이 생각이 이어졌다.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일 뿐이다.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단지에서 자주 마주칠 수도 있는 이웃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방금의 장면이 조금 더 오래 남았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이전보다 조금 가벼워진 듯 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방금의 시선이 기억에 남는 걸까?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 나눈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교차가 마음속에 작은 흔적을 남겼다. 아마도 내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종류의 긴장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와 시선이 닿는 순간의 감각. 나라는 존재가 인식되는 순간의 감각.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조금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러나 눈빛 어딘가가 미묘하게 깨어난 듯 했다. 나는 스스로도 그것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저 아무 일도 아닌 일이 작은 파장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느낄 수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다시 익숙한 공기가 맞이했다. 하지만 아까와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조금 전 복도에서 스쳤던 시선과 침묵 속에서 느껴졌던 긴장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외투를 벗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외부에서 스쳐 지나간
아주 작은 자극이 내 안에 고요한 물결을 건드렸다는 것을. 나는 거실로 걸어갔다. 그리고 소파에 앉았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잠시 눈을 감았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 것은 없다. 단지 우연한 만남 하나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우연이 단순히 스쳐 지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미묘한 긴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밀어내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두었다. 지금은 그 정도면 충분했다. 나는 눈을 뜬 뒤에도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조금 전 복도에서 스쳤던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도 그 짧은 시선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달래듯 고개를 저었다. 우연한 만남 하나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그저 같은 공간에 사는 사람을 마주친 것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미묘한 기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단지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이 지나며 일상은 다시 흐르는 듯 보였다. 나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집안을 정리하고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누군가의 발소리를 기대했다. 그 기대가 나 자신을 놀라게 했다. 나는 그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욱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느 날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다시 그를 마주쳤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잠깐 멈칫했다. 그 역시 멈췄다. 그리고 먼저 가볍게 말을 건넸다. 늦은 시간에 나왔네요.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조금 늦었네요. 그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서 오가던 거리와는 다른 감각이었다. 목소리를 나누는 순간 서로의 존재가 조금 더 또렷해졌다. 그는 같은 층에 산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서야 기억을 더듬었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스쳐 지나갔던 모습들이 연결되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몇 마디 더 나누었다. 날씨 이야기, 단지의 소소한 이야기, 사소한 대화였지만 그 사소함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감정을 숨기려 노력했다. 그저 이웃과 나누는 평범한 대화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 대화가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 톤, 시선을 마주치던 순간, 그리고 말 끝마다 느껴졌던 여유로운 태도. 나는 그런 사소한 요소들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 사실이 조금 낯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단지 새로운 자극일 뿐이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말을 나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것뿐이다. 며칠 뒤 편의점 앞에서 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서로 먼저 인사를 건넸다. 짧은 미소와 함께 몇 마디가 더 이어졌다. 대화의 길이는 여전히 짧았지만 전보다 편안해졌다. 그는 내 말을 집중해서 듣는 듯 했고 나는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안정감이 느껴졌다. 누군가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이 이렇게 또렷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스스로를 관찰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것이 불안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완전히 밀어낼 수는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지에서 몇 번 더 마주쳤다. 대화는 조금씩 늘어갔다.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된 말이 하루의 피곤함으로 이어지고 가벼운 농담으로 끝나기도 했다. 그는 내 이름을 물었고 나도 그의 이름을 들었다. 이름을 알고 나니 거리감이 더 줄어든 느낌이었다. 나는 그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저녁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그의 말에 웃었고 그 웃음이 생각보다 편안하게 나왔다. 웃고 있는 나 자신을 느끼는 순간 잠깐 멈칫했다. 이렇게 가볍게 웃는 것이 얼마만인지 떠올리려 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며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볍다는 것을 느꼈다. 집 안에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은 뒤에도 마음 한쪽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눈빛 어딘가에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정의할 필요는 없다.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접점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접점이 내 감정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것을, 고요했던 내 안에 작은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흔들리지 않은 채 빛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두근거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 두근거림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며 눈을 감았다. 지금 이 감정의 이동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나는 더 이상 완전히 멈춰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그날 저녁에도 아무 일 없는 듯 집을 나섰다. 손에 들린 것은 장을 보러 가는 작은 가방이었지만 사실 목적은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에 오래 머물러 있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여전히 늦는다는 메시지만 남긴 채 연락이 없었고 집안의 공기는 다시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문을 닫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밖으로 나가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것이라 스스로를 설득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묘한 예감이 스쳤다. 문이 열리자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가 안에 서 있었다. 우리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다. 나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외부의 소리가 차단됐다. 조용한 기계음만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먼저 가볍게 말을 건넸다. 오늘도 나가시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잠깐 바람 쐬려고요. 대화는 짧았지만 공기 속에는 이전보다 분명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더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묘하게 깊었다.
나는 정면을 바라보았지만 그의 시선이 한번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 감각이 몸 어딘가에 남았다. 밖으로 나와 단지를 함께 걷게 되었다. 특별히 약속한 것도 아닌데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이어졌다. 그는 오늘 하루가 어땠냐고 물었고 나는 대답했다. 사소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그 사소함 속에서 나는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느꼈다. 그는 중간중간 짧게 웃으며 반응했고 나는 그 반응에 맞춰 말의 흐름을 이어갔다.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췄다. 그는 음료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이 정도는 괜찮죠? 나는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다. 그 손이 가까이 스치는 순간 심장이 잠깐 멈춘 듯 했다. 아주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그 감각이 오래 남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번지고 있었다. 우리는 편의점 앞에 서서 짧은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꺼냈고 나도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거리감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문득 스스로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내가 낯설었다. 이런 시간을 가져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이건 단지 이웃과의 대화일 뿐이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이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마주해야 할 차가운 침묵이 떠올랐다. 그 침묵과 지금의 따뜻한 공기가 대비되었다. 나는 눈을 잠시 내리깔았다. 이 경계가 어디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그는 돌아갈 시간이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번에는 말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침묵이 이전보다 더 밀도 있게 느껴졌다. 공기가 가까워진 듯했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다. 나는 손을 가방 끈에 꼭 쥐고 있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다. 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다. 나는 먼저 내리며 짧게 인사를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복도를 걸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췄다. 방금까지 함께 있던 시간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것은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 하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집안은 다시 조용했다. 불을 켜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방금까지 느꼈던 긴장과 온기가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경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답은 아직 없었다. 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손에 들린 음료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강한 몰입 속에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선을 넘지 않았지만 선 가까이에 서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느껴졌다. 그 갈등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아직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확신이 없었다. 이 경계가 언제 무너질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두근거림과 갈등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나는 그 중심에 서 있었고 그 긴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 느꼈던 두근거림이 아직 가슴 안에 남아 있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숨은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방금까지의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 편의점 앞에서의 짧은 대화, 손이 스쳤던 순간의 감각.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다. 그저 우연한 만남이고 가벼운 대화일 뿐이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말로 덮어보려 할수록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커졌다. 왜 그 시간을 떠올리고 있는지, 왜 집에 돌아온 지금 더 공허함이 크게 느껴지는지. 나는 그 질문을 피할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침대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다. 그 화면 속에 남아있던 기록들이 다시 떠올랐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와 나눴던 시간. 나에게는 건네지지 않았던 관심. 그것들이 다시 가슴을 건드렸다. 분노가 되살아났다. 하지만 분노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도 함께 올라왔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동안 그 물건을 바라봤다. 왜 나만 멈춰 있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왜 나만 이해해야 하고 나만 참아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이어졌다. 그 생각은 점점 선명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느끼는 허기와 외로움은 틀린 것일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순간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낯설지 않은 얼굴이지만 오늘은 다른 표정이 담겨 있었다. 망설임과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비치고 있었다. 나는 그 표정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결정을 조용히 굳혀갔다. 이것은 거창한 선택이 아니다. 그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일 뿐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건 복수도 아니고 배신도 아니다. 그저 내 마음을 잠시 숨쉬게 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숨이 조금 편해졌다. 나는 외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현관으로 걸어가며 심장이 점점 빨라졌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돌아갈 수도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러나 곧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버튼을 누르는 손이 이전보다 확실했다. 기다리는 몇 초가 길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문이 열렸고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잠시 바라봤다. 이 순간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밖으로 나와 단지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느껴졌다. 나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시 그를 만나게 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기대가 나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고 있었다. 편의점 앞을 지나며 나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시선이 마주쳤다. 나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는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짧은 말이 오갔고 그 대화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결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이 시간을 받아들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고 가슴 안의 감정은 폭발 직전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와 나란히 서 있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전환점이라는 것을.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선택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이 흐름 속으로 스스로를 맡겼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했다. 나는 멈춰 서 있지 않기로 했다. 내가 느끼는 감정과 욕구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밤 공기가 조금 차가웠다. 나는 그 감각을 느끼며 그와 함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폭발 직전의 긴장 속에서 마음은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방향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저 받아들이며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와 나란히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선택은 이루어졌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단지의 조명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가볍게 오늘 하루가 어땠냐고 물었고 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짧은 말이 오갔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이전과 달랐다. 나는 그와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내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편의점 앞을 지나 작은 벤치에 잠시 앉게 되었다. 누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진 흐름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했다. 나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고 있었다. 말을 하며 스스로 놀랐다. 왜 이렇게 쉽게 털어놓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가끔 짧게 공감하는 말을 건넸다. 그 반응 하나하나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문득 깨달았다.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행위 자체가 이렇게 오래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는 것을. 그는 나를 판단하지 않는 듯 했고 서두르지 않는 태도로 말을 이어갔다. 그 여유가 나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있었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숨을 천천히 고르며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밤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지만 우리는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화는 길어졌고 그 속에서 거리감은 더 줄어들었다. 나는 그의 눈빛을 한번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선 속에 담긴 집중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그 감각이 가슴 안쪽을 따뜻하게 자극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딘가에서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이 시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스쳤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천천히 걸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감각으로 다가왔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공간의 밀도가 달라져 있었다. 나는 손끝이 조금 긴장되는 것을 느끼며 가방 끈을 쥐고 있었다. 그는 층수를 눌렀고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다. 거울에 비친 모습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층에 도착해 복도로 나왔을 때 우리는 잠시 멈췄다. 헤어지기 전 짧은 대화가 이어졌다. 내일도 늦게 나오느냐는 질문에 나는 확답하지 못했다. 대신 가볍게 웃으며 넘겼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미묘한 이해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 있었다. 그 거리가 특별히 의식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집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다. 등 뒤로 그의 존재가 느껴졌다. 돌아보면 무언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다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순간의 공기는 뜨겁게 느껴졌다. 심장이 강하게 뛰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이 함께 올라왔다. 이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었다. 나는 짧게 인사를 건넸다. 그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손잡이를 한동안 놓지 못했다. 가슴 안의 열기가 쉽게 식지 않았다. 나는 등을 문에 기대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방금까지의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다. 감정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었다. 거실로 걸어가며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뜨거움과 불안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누군가와의 연결 속에서 느껴지는 생기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불확실함이 함께 존재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 선택 이후로 감정이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나를 흔들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이 관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지금은 단지 대화와 시선뿐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 커지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멈추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이 흐름 속에 담긴 위험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밤의 불빛이 여전히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느끼고 있었다. 내 안의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뜨거움과 불안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속에서 나는 이미 한 발 더 나아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되돌아가기보다 이 흐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려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커튼을 닫았다. 방 안이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선택 이후의 감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나는 이미 관계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그 깊어짐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닫은 뒤에도 한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방 안은 어두워졌고 희미한 가로등 빛만이 벽을 스치고 있었다. 가슴 안에서 뛰던 열기는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등을 돌려 거실로 나왔다. 조용한 집안이 다시 나를 맞이했다. 이 고요함은 익숙했지만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마치 표면 아래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공기였다. 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와 나눈 짧은 메시지가 화면에 남아 있었다. 간단한 인사와 안부. 아무 의미 없는 문장처럼 보였지만 읽는 순간 마음 한쪽이 움직였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들었다. 이 시간이 계속 이어져도 되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나는 화면을 꺼버렸다. 잠시라도 생각을 멈추고 싶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들어온 것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나는 짧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을 오래 두지 않았다. 그의 움직임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어딘가 어긋난 느낌이 있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방으로 향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기가 다시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피하고 있는 것 같은 감각이었다. 나는 부엌으로 가 물을 따르며 그의 동선을 들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옷이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짧고 낮은 진동이었다. 그는 곧바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나는 시선을 피한 채 물컵만 바라봤지만 귀는 그쪽에 향해 있었다. 그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아무 말 없이 다시 화면을 껐다. 그 행동이 유난히 빠르게 느껴졌다. 나는 물을 마시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 단지 예민해진 것일 뿐이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불길한 감각이 퍼졌다. 그가 휴대폰을 내려놓는 방식, 잠깐 스친 긴장된 표정,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식탁에 앉았다. 잠시 후 그는 거실로 나와 앉았다. 우리는 몇 마디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평범한 하루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이 이상하게 넓게 느껴졌다. 나는 그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다. 그 역시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다. 대화는 곧 끊어졌다.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은 순간 숨이 깊게 내려갔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상한 단서들이 머릿속에서 이어졌다. 어젯밤 확인했던 기록들, 오늘의 미묘한 행동들, 그리고 내 안에서 커지고 있는 다른 감정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엮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눈을 감았다. 불길함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드러난 것은 없지만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이 관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불확실함이 마음을 압박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이 흐름이 단순한 스침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문득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나는 눈을 떴다. 화면에는 그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짧은 안부였다. 나는 한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멈춰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대화인지 아니면 더 깊어지는 신호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나는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다. 보내는 순간 가슴 안에서 긴장이 다시 올라왔다. 나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의 방을 바라봤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나 균열은 분명히 생겨 있었다. 이 균열이 언제 어디서 드러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깨닫고 있었다. 반전이 다가오기 전에 징후들이 이미 주변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침대에 몸을 기댔다. 불길함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무언가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느낌.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지금까지의 모든 선택이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감. 나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몸을 기대고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조용해지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이어졌던 대화와 시선과 숨겨진 감정들이 서로 얽혀 떠올랐다. 천장 위 어둠 속에서 나는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불길한 예감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곧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때 거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낮은 발걸음 소리였다. 나는 눈을 떴다. 남편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이 시간에 무언가를 찾는 듯한 기척이 이어졌다. 나는 몸을 일으켜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 쪽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걸음을 옮겼다. 가슴이 강하게 뛰고 있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거실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조심스러운 톤이었다. 전화 통화였다. 나는 벽 뒤에 서서 숨을 죽였다. 그의 말은 분명히 들렸다. 조용히 이야기하던 문장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그는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점점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나를 언급하고 있었다. 나의 행동, 최근의 외출, 마주쳤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단순히 누군가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말 속에는 이미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곧 더 충격적인 문장이 이어졌다. 그는 상대에게 말했다. 예상대로 움직이고 있어. 곧 정리될 거야.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힌 듯 멈춰섰다. 정리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무엇을 정리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통화 속에서 이어진 내용이 나를 더욱 깊게 흔들었다. 그는 나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와 공유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몰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흐름이 이미 그의 시야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숨을 참고 서 있을 수 없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발걸음이 흔들렸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기대섰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지금 들은 것이 사실인지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얼굴을 감싸쥐었다. 생각이 이어졌다. 그의 비밀 휴대폰, 그의 무관심, 그리고 나를 향한 감시 같은 태도,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 속에 있었던 것인가? 단순한 무관심의 관계가 아니었다. 이미 서로가 서로를 숨기고 시험하는 상태였던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짧은 문장이었다. 오늘은 괜찮았어요. 나는 한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방금 들은 통화 내용과 이 메시지가 겹쳐지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관계는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감정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여러 층으로 얽혀버린 상태였다. 나의 선택도 그의 행동도 모두 서로의 균열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이제는 어느 쪽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다. 밤의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평온해 보이는 풍경 속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현실 속에 서 있었다. 진실이 드러난 순간 관계의 형태는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는 모른 척 할 수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커튼을 닫았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충격은 단순한 감정의 동요가 아니었다. 모든 관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최악의 반전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남은 것은 그 붕괴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일뿐이라는 것을. 나는 침대 위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어졌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남편이었다.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낮게 대답하고 있었고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문틈 사이로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길게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붙잡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화 너머에 있는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관계의 마지막 남은 껍데기마저 내려놓는 순간이라는 것을.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슴 안에 남아있던 감정들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하나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외투를 걸치고 신발을 신었다. 거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확인받지 못한 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그러나 몸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크게 뛰고 있었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벨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품 안으로 몸을 맡겼다. 그 순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체온이 나를 감싸 안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숨결과 체온 속으로 깊이 파묻혀 들어갔다. 그 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은 채 오래도록 떨어지지 않았다. 식어있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나오듯 서로에게 매달렸고 그 뜨거움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다시 길 위에 서 있었다. 새벽 공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아무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아무 후회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사실만 남아 있었다. 그 밤 남편은 다른 여자의 곁에 있었고 나 역시 다른 남자의 품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다. 침대 위에 앉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설명할 말도 변명도 필요 없었다. 우리는 각자의 선택으로 같은 지점에 도착해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흔적만이 이 밤의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빛을 느끼고 있었다. 이 밤의 일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기억 속에 남아 계속 이어질 뿐이다.